67세 어느 날 아침에 문득 찾아온 이상한 피로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를 손가락마저 떨리더군요. 딸 결혼식도 앞두고 그동안 성실하게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넉넉해 보이지만 몸 상태가 그 무엇보다 불안하게 만들었죠. 아내 명숙은 갱년기인가 보네요라고 말하곤 했지만 왜 제 몸은 계속 이렇게 이상한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내 삶에 무슨 큰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이 혼란의 그림자를 거두어낼 수 있을지, 저는 과연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침이 시작되자마자 모래 위에 발을 올린 기분이었어요. 평소처럼 눈꺼풀이 감기면서도 잠은 달아났죠. 새벽 공기의 나특은 신경을 긁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꿈과 같더군요. 은퇴 첫 아침, 출근할 필요 없다는 게 기쁜 줄 알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현실인지 아닌지 경계에서 의식이 부유했습니다. 발을 떼어 부엌으로 향하던 그 순간 주방에서 아내의 조용한 움직임이 들리더군요. 주전자에서 끓는 물에 김이 스며드는 소리. 아내는 식사를 준비 중이었죠. 명숙이는 운동하듯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여전했어요.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라며 아내는 말을 걸었습니다.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내는 그저 웃어 넘겼지만 그 웃음 밑에 늘어가는 허전함이 존재했어요. 차를 들고 소파에 앉으니 손에 쥔 차가운 컵이 오히려 익숙했어요. 그걸 느끼던 때 아내가 다가왔죠. 갱년기는 다 그런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말이 날카롭게 스쳐갔어요. 지금의 공허함이 더 커지는 소리였어요. 내 삶의 30년이 쌓아온 경력조차 지금은 그저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재로 발을 옮기니 쌓인 문서들이 눈에 들어왔죠. 경력의 증거로 쌓인 이 문서들, 한때 자부심이었지만 지금은 무거운 짐이더군요. 나를 가리키던 자부심이 이제는 시간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책상에 손을 올리며 그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찾으려 애써봤지만 유물 같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아내의 부름이 다시 들려와 식탁으로 갔어요. 평소처럼 웃으려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무색해졌죠. 밥상 위의 반찬들은 언제나처럼 맛있었지만 그 맛도 잠시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내 심란한 마음을 모르는 듯했고 나는 그저 나의 감정을 감추려 애썼어요. 일상 속에서 남은 것이 뭔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복도를 또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하고 도대체 왜 몸이 이러는 건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 피로했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고통스러웠죠. 병원에 가보겠다는 결심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벽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나니 또 하루가 다가왔어요. 은퇴 후의 새로운 일상, 작은 변화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제 삶의 중심을 휘어잡는 일입니다. 그런 나날의 연속이 두려웠어요. 과연 그 변화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마음은 여전히 방황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계속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또 이번 아침이 지나갈 때 내일은 다를까 하는 의문이 맴돌더군요. 작은 변화들이 매일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변함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답은 여전히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다음 날에는 좀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또다시 갈피를 잡지 못할까요?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없던 불편함마저도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았어요. 꼭둑한 몸을 움직여 일어나는데 그 작은 노력조차 어느새 버거운 일이 되고 말았죠.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아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엌 저편에서 난 냄새가 식탁으로 흘러왔죠. 아내는 무심한 얼굴로 물었어요. 어디 아파?
저는 그저 피곤할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아내는 그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무심히 넘겼죠. 대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식탁에 놓인 아침을 보았습니다. 반찬 가지수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괜히 마음이 처져 있었습니다. TV에서 건강보조제 광고가 나올 때마다 무언가를 삼켜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알록달록한 알약이 쌓여만 갔습니다. 명숙과의 대화는 조용했지만 각자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명숙이 한가로워 보여 좋겠다라며 말을 꺼내자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신경 쓸 게 많다고 조심스레 답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대화의 여운만이 남았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그 대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날 누르고 있는 불안감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피로는 날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았죠. 발걸음도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또 다른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마사지 기계의 편안함이 너무 가까이 느껴졌죠. 하지만 알았습니다. 그런 기계로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걸요. 몸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안정되지 않은 채로 계속 흔들렸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로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결국 텅 빈 거실에 홀로 섰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 물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질 내일을 상상하는 게 버겁더군요. 그나마 다음 날이 오길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눈앞이 흔들렸다.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밤새울 여지가 없는 새벽 산책길에서 나는 어느새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잠깐의 혼란이 스쳐가고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는데 흩날리는 바람에 숨이 가라앉지를 않는 겁니다. 한 사람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갔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그들을 보면서 멀어져가는 세상의 소리가 내게서 점점 멀어졌어요.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만 맴돌더군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공간에 나는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내가 준비해둔 아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런데 어쩐지 그 정돈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내의 빈자리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공기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만 같은 그곳에서 나는 지난 세월이 전부 모여 있는 듯 했습니다. 물끄러미 박 원장의 방으로 들어가자 그의 이해하는 듯한 눈빛이 마주했습니다. 그때 무언가의 시작이 느껴졌어요. 박 원장의 질문에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말이 이어지며 내 몸속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박 원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경청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됐습니다.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나아지는 건 분명했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박 원장의 마지막 말, 생활 습관을 바꾸어 보는 건 어떻습니까? 라는 말을 곱씹으며 복잡한 심경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 깊은 곳에 뭔가 흐르고 있었어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아내가 내 마음을 알고 나 자신도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산책해 볼까요? 예상치 못한 그 제안에 아내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는 걸 보았죠. 내가 짊어져야 할 외로움이 이제는 조금은 덜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가며 박 원장의 말을 되새기죠.
수분 부족이라니 작은 것 하나하나가 나를 계속 잡아 끌었어요. 하지만 그 끌림 속에서 뭔가 깨달은 게 있었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를 찾으려 했죠. 물 한 잔을 천천히 들이키며 이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달라져야 할 때라는 사실이 물을 넘길 때마다 체감되었습니다. 아내 명숙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소중한 것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녀가 제안을 받고 웃어주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느리게 걷고 있었던 공원 산책길. 그때 아내와의 침묵이 무겁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근심하는 듯 했지만 어느새 나는 그저 걷는 것이 좋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바라보며 희미한 기대감이 몰려왔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저렇게 잔잔하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아내가 갑자기 내일도 함께 걷자고 제안했죠. 그 제안의 따스함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아내의 손길이 유난히 느껴지더군요. 그 손길에서 저도 모르게 깊은 환한 미소가 나왔습니다. 저녁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정작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더군요. 잠들기 전에 아내와 나눈 대화. 그 대화 속에서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확신이 생기는 듯했죠. 내일이 두렵지 않다는 생각은 오랜만이니까요. 이제는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안함이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발목을 붙잡았던 일들이 다시 올까봐 말이죠. 매번 웃음 뒤에 숨어있던 눈물 같은 것들이 이번엔 없길 바랬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침이면 늘 보였던 숫자, 오늘은 흐릿하더군요. 그런 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보니 햇살이 거실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출근의 분주함 대신 느긋하게 커피를 내리는 손길이 조금 어색했죠. 이제는 은퇴 후의 일상이 낯설기도 하고 그 낯설음 속에 묘한 흥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아내의 손길이 바쁩니다. 이 소리에 매일 아침 편안함과 불안함이 교차되죠. 살짝 열린 문 틈으로 여보, 일어났어요 라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응답 대신 피곤한 미소로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창가에 앉아 잠시 밖을 바라보았죠. 며칠 전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바깥 공기는 스산했지만 진단 결과가 머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 없다는 말이 오히려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어요. 이유를 모른 채 아픈 내 몸이 어떤 의미로 바뀌는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며 바람과 함께 생각들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기분 전환 삼아 가까운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걸음을 느리게 옮기다 보면 생각도 가라앉을 줄 알았죠. 그런데 몸이 휘청거리며 낯선 분의 부축을 받을 때 낯선 슬픔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지친 걸음걸이가 남겨준 불안과 어색함, 다시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담실에서 박 원장과 마주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아주 단순했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 말 속 작은 가능성을 이제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새삼스럽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름 모를 작은 시작이 일상의 커다란 파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마다 마시는 물 한 잔, 아내와의 산책,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작은 연습들이 만들어내는 변화. 그저 새로워졌다는 느낌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런 날들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저녁이면 아내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합니다. 하지만 TV 속 장면보다 우리 둘의 손을 잡은 지금 이 순간이 더 눈에 밟히더군요. 이제부터 진짜 우리의 시간인가 봐 라는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마음은 안도의 숨을 내쉴 뿐이었죠. 이제는 저를 돌보고 작은 것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행복이란 게 크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하지만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빛처럼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이 아닐까 무서워졌습니다. 혹여나 이 평온함이 한낱 환상이라 사라질까봐 두렵더군요.